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진월 경일주의 운민력 특징과 성패조건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오일, 경신일, 경술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월의 경오일주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정관이고 이것은 편인이죠. 관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화 정관이 진토를 생하는 조건이죠. 화생토로 작용하는 겁니다. 화생토로 작용이 되죠. 그리고 화의 입장에서는 화생토가 되는 거지만 이렇게 진토 입장에서는 오화가 뭐예요? 진토에 의해서 설기가 되죠. 이것이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토 기준에서는 화생토가 되는 거지만 오화 입장에서는 진토에 의해서 설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조건이 벌어지냐면 우선 습열이 됩니다. 습열. 습이 와서 열을 습하게 만든다. 이게 습열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금이 오화에 의해서 얼마나 완성되어 있는 입니다. 경오일주는 아주 잘 만들어진 일주입니다. 신사일주가 있죠. 신사의 신금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거. 금으로서 이미 완성된 거죠. 신금은. 완성된 것을 사화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신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비유한다면 기성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사일주는 지금 조건에 잘 만들어진 대중적 형태를 띤 기성복과 같은 겁니다. 근데 경오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상황에 부합돼 갖고 오화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사람에게 만들어진 맞춤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춤복. 지금 조건에 딱 맞는 거다 이거죠. 이것은 둘 다 만들어진 형태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진월의 경오일주는 진토 때문에 오화가 이렇게 설기가 되죠. 화기가 빠집니다. 그러면은 관이라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관이라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경오일주가 맞춤으로 작용하고 싶은데 진토 때문에 자꾸 흔들리죠. 외부 조건에 끌려가고 자기 고유성, 정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시켜 줘야 되죠. 그러면은 뭐예요? 목국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토를 조절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목생 이 목이 있으면 목국토도 되고 또 목생화도 되죠. 목생화. 그러니까 목국토가 목생화를 유지하는 힘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간목이 필요하죠. 간목이 필요하다. 간목이 있고 정화가 나아도 되고 쓰여지는 용도로 보면은 임수를 써도 됩니다. 간목을 중심으로 임수를 쓰든지 간목을 중심으로 정화를 쓰든지 이렇게. 간목이 있으면 진토 때문에 화가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정화가 투간돼 나오면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을 중심으로 역할을 해내는 거고 임수로 쓰는 것은 개인적인 자기 성취로 쓰여진다 이거죠. 다 괜찮은 조건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목이 진토를 소토해서 화를 유지해주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오화를 유지시켜준다면 임수를 써도 오화에 의해 만들어진 경금을
임수로 능력을 보여주고 발휘하는 것이 됩니다.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월경신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월경신일주는 토생금을 잘하죠. 토생금을 잘한다. 올해 진토를 본인 중심으로 설한다 이거죠. 토와 금의 관계는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하는 것이. 그래서 금이 토를 설하는 관계를 주시해서 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생극제야가 사주를 보는 거에 전부인데 사주만이 아니고 자연 형상을 읽는 거에 중요한 툴입니다. 토라가 하는 것은 외부 조건에 의해서 토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토 자체의 역할은 만약에 무토, 기토다 하면은 이 자체로 뭔가의 용도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 자체가 목을 보거나 금을 보거나 그런 거에 의해서 역할이 부여되는 겁니다. 토와 금의 역할 중에서도 토와 금이 있을 때 금이 약하면 토의 역할이 생금하는 역할로 주어져야 되는데 토생금으로 생금을 잘 하지 않으니까 토의 용도가 금으로 잘 주어지질 않습니다. 토라는 것은 금이 설할 때 토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그때서야 토의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토의 도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토의 에너지를 끌고 온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난자와 정자가 들어온다면 난자에게 정자가 들어온다면 정자는 한번 발상하면은 3억 개의 정자가 발사가 됩니다. 3억 개의 정자가. 그 중에 하나가 난자하고 3억 개 중에 하나가 난자하고 접점을 이루죠. 수정을 한다 이겁니다. 수정. 한 개가. 그렇게 접점이 형성되면은 뭐예요? 외부를 차단합니다. 외부를 차단한다 이거죠. 그러면 3억 개 중에서 한 개만 접점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2억 9,999만 9,999개는 어떻게 죽는 거죠. 다이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상태가 수정된 상태다 이겁니다. 수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뭐예요? 무토예요. 무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토다. 외부를 차단하고 분리하고 안과 밖을 차단해서 영역 구분이 형성되는 것. 그런데 안에 수정된 상태에서 계속 분화가 일어나죠. 수정된 상태에서 배양이 된다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기토의 에너지죠. 그것은 기토의 에너지다. 섞어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묶으면 토의 상태예요. 수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러면 저것을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되죠. 그러면 이 상태가 다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에너지가 끌고 가야 에너지를 전환해서 섞인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금화교역이라고 합니다. 금화교역. 금화교역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금화교역이다. 실제로 화를 안으로 가두어서 화를 안으로 박싱을 하는 것. 박싱을 해야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금이 토생금해서 박싱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작용이 금이 화와 연결된 상태 화극금의 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에는 이미 화생토가 되어 있습니다. 토가 금을 생하는 게 아니고
금이 주도해서 껍데기를 뒤집는 겁니다. 그게 금화교역이 이겁니다. 화가 밖에 있을 때는 말랑말랑하죠. 겉이 섞여서 구분이 안 지어집니다. 그런데 금화교역이 돼야 겉이 단단하고, 금화교역이 돼야 겉이 단단하고 속이 화가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화와 금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금은 껍질이 되고 화는 금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화에는 이미 화생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하는 게 아니고 금이 주도해서 껍데기를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겁니다. 그게 금화교역입니다. 화가 밖에 있을 때는 같이 말랑말랑하다가 섞어서 구분이 안 져지죠. 그런데 금화교역이 돼야 겉이 단단하고 속에 화가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 안에 생명이 보장되는 겁니다. 개별화되어 있는 생명. 그러니까 토를 끌어내는 금이라기보다는 금이 주도해서 방향을 바꾸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보다 금이 강하냐, 금보다 토가 강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명에서 생극자에서 토에서 금을 바라볼 때는 이 토가 화를 잘 감물이하고 있는 토가 금의 개입에 의해서 안과 밖의 에너지적 전환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금화교역의 작용이고 그것이 토생금입니다. 그것을 계절로 말하면 화극금이죠. 화극금. 여름이 가을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름의 화를 일정 부분 포장하고 있는 것이 토다 이겁니다. 이 안에 토의 상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 관계는 인식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화가 금으로 연결된 에너지, 즉 화를 포장하는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생금은 인식을 잘해야 합니다. 오행으로만 말하면 토가 있으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토가 있을수록 금이 약해집니다. 금이 주도하지 못하는 토금 관계는 금이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목국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국토가 돼 있어야 금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목국토는 소토의 부분이고 토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토가 되죠. 사토라는 것은 죽은 토다 이게. 죽은 토라는 것은 단단한 토다 이거죠. 그래서 토의 생명이 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단한 토는 뭐예요?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질 않는 걸 단단한 토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의 생명력이 약화되죠. 토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기르는 그 바탕 아닙니까? 그런데 토가 생명력을 잃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토가 되는 거죠. 죽은 토다 이게요. 그래서 토가 생토가 되는 것을 소토한다 그럽니다. 그것을 소토한다. 목이 개입하는 것은 토를 생토화하는 조건이 된다 이거죠. 다시 돌아와서 진월경신일은 금이 토를 설하고 있죠. 진월경신일은 금이 토를 설하고 있습니다. 월의 편인을 자기 걸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편인을 자기 생각처럼 쓰게 되죠. 편인에 매이질 않고 아주 빠르게 자기 걸로 인식해서 우월적 편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편인을 잘 쓴다 이거죠. 자기 중심의 우월의식을 갖는 편인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신과 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국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수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수가 천간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인계수가 작용할 때 수국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천간에 인계수가 투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예요? 수국이 아니고 그냥 토생금입니다.
이런 것도 기본 개념을 잘 알아줘야 돼요. 무조건 오고 신진만 있으면 뭐 수국이다, 뭐 가합이다 이렇게 하는데, 가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국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지 지금 수국을 이룬 게 아닙니다. 인계수가 투관해야만이 수국을 이룰 수 있는 가합이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토생금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여기에 인계수가 작용하면 가합을 한다. 이것은 수로 에너지가 결집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수국으로 식상이 국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상이 국을 이루었는데 자수가 있을 때와 달라진 것이 뭐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한 거와 이거와의 달라진 점이 뭐냐, 자수가 있을 때와 이것은 뭐야, 신금이 있을 때는 뭐예요? 신금이 있을 때는 본인 중심에서 출발한 겁니다. 내가 여기에 근을 하고 있잖아요, 경금이. 만약에 자수로 되어 있다면 수 입장에서 금을 보는 겁니다. 수가 주도하니까 목에 의해서 소토가 되어 있다면 식상이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식상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면 금생수는 식상이 수생목하기 위한 조건일 뿐이죠. 그런데 신진의 가합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을 주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가 국을 이루었다 하더라고 경신이라고 하는 주체적 에너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으로 소토하고 있으면 금생수를 주도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금생수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일을 벌리는 게 이렇게 자진으로 연결이 돼서 수생목 하는 거는 수생목이 더 중요하죠. 수 입장에서 출발했으니까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금에서 출발한 거는 금생수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금의 주체적 에너지가 더 강하죠. 그래서 결과가 인식되었는데도 뭐예요? 그 여자하고 살면은 사단 날 것을 알면서도 진행을 합니다. 그게 금생수가 금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수 입장에서 자진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수생목이 되었다 하면은 결과를 인식한 거에 본인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인과 결혼하면 나의 미래가 어떻다, 결과를 인식하는 거죠. 한 끗 차이인데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봐야 한다 이거죠. 목이 없다면 주도적인 전록의 형태에서 주도적인 형태로 식상을 국으로 씁니다. 이렇게 되면은 타켓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맞춰지는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일을 저지르는 거죠. 우리가 명예 조건에서 재긍인을 하는 것은 진월의 경금한테 외부적 조건,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편인을 조절해서 뜬구름 잡지 않게 해주는 조건을 말하는 거죠. 진월은 경금한테 상당한 불편함을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진월의 경술일주를 해보겠습니다. 진월의 경술일주. 진월의 경술일주는 뭐예요? 첫째, 뭐예요? 토가 많죠. 첫째. 둘째는 뭐예요? 토가 충을했죠. 토가 충했다는 것은 토가 동했다 이겁니다. 토가 동했다. 진중무토, 술중무토는 토의 마당이죠. 당연히 뭐예요? 봄과 가을에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관한 것은 겨울의 에너지와 여름의 에너지다 이겁니다. 겨울의 에너지와 여름의 에너지죠. 그러면 경금이 토도 많고 충되어 있다면 경금이 쓰고 싶은 수와 화를
수와 화를 쓰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뭘로 조절해야 돼요? 금목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항상 뭐예요? 많은 것은 뭐냐면은 많은 것은 뭐예요? 극이나 솔로 조절하는 겁니다. 극이나 솔로. 그럼 토의 극은 목이고 토의 솔은 금이죠. 그러니까 금목으로 조절해서 쓴다 이거죠. 본인인 금이 강해지든지 목에 의해서 조절되든지 본인이 강해서 토를 설하는 주도하는 힘을 갖고 있으면 편인이 충을 거니까 생각의 번잡함을 본인이 몇 번 의지 개입을 해서 행동적 양식으로 본인이 조절해내는 겁니다. 실천적 요소로 목이 개입하는 것, 목국토 한다는 것은 결과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되어진 것, 외부적인 조건, 경금한테 간목의 작용은 외부적 조건입니다.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설정된 것을 인식해서 이러이러한 생각들은 쓸모없는 생각이야. 이런 것은 수정돼야 돼. 저런 것은 여기에 맞춰서 쓰면 된다 하며 조절합니다. 결론은 수화를 쓰는 거에 목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간목이 중요하다 이거죠. 간목이 천간에 있으면 토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간목이 임수를 보호하든 정화, 병화가 있든 임수를 쓰는 데는 병화가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임수를 쓸 때는 정화가 더 불편하죠. 정임합이 되니까. 정임합이 되니까. 그래서 정화와 간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인성을 잘 조절해서 사회적 조건으로 쓰는 겁니다. 정화가 보호되니까 지구로서의 역할이 되죠. 임수를 쓴다는 것은 간목으로 인성을 조절하는 형태로서 식신생재를 하는 것이죠. 식신생재하는 것이 배경에는 인성적 가치를 끌어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수정해서 자기 조건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자격, 그것은 간목이라는 것으로 조절된 자격입니다. 토가 많은데 이렇게 토가 많은데 조절이 안 돼 있으면 결정장애다 이겁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밤새도록 이걸 할 것으로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안 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가 많으면 도식적 성향이 내재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라는 것을 쓰는 것에 대한 자기 표현하는 것, 자기 실현하는 것, 개인적인 자기 실현에 억압이 되죠. 그런 것들이 편인의 복잡한 관계로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편인이 다 왕하면 편인이 많고 왕하면 첫째가 뭐예요? 실천력이 떨어지죠.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머리에서 하겠다는 것을 수없이 하는데 몸으로는 안 한다 이겁니다. 실천력은 행동인데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의심입니다. 의심. 나의 생각을 의심한다 이게. 머리로만 한다 이게. 위험하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정신이 잡혀먹힙니다. 현실감이 부족하죠. 행위에 대한 실천에 대한 억압, 의심 등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진월의 경술일지는 자기 의심적 코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신이 왕해갖고 금으로 끌어내느냐? 제로 목국토가 돼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산해야 한다 이겁니다. 목국토만 돼 있고 화나수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렇게 토가 많을 땐 화가 개입하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토가 없이 화가 개입하면 화생토로 설기가 되죠.
화생토 개념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화극금이나 목생화 개념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화생토로 전향되면 역할하기가 어렵죠. 목국토나 토생금, 금생수를 말하는 것은 똑같이 명에 있어도 그것이 목생화로 작용하는지 목국토로 작용하는지 그게 다 다릅니다. 운에서 왔는데 이민년인데 인목이 목국토로 작용하는지 목생화로 작용하는지 수생목으로 작용하는지가 다 다르죠. 이런 것을 읽어야 합니다. 동시에 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순서들이 있고 어느 작용으로 머물게 되는 것, 목국토의 작용으로만 머물 수가 있고 목생화 작용으로만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진월경금을 이제 정리하면은 진월경금을 정리하면 둥금이라고 그랬죠. 이건 둥금, 완성되지 않는 금을 둥금이라고 그랬죠. 둥금으로 완성도 문제를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완성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완성도, 정신이나 생각, 자격에 대한 완성도, 이런 것들이 딱 떨어지질 않는다 이거죠. 둥금이 되면. 그래서 완성도의 문제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간목이라는 거죠. 간목이 없어도 진월의 경금이면은 임수가 개입해도 됩니다. 임수가 개입해도 뭔가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하면서 극복합니다. 정화가 힘이 있어서 경금에게 목적을 부여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있는 것도 또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임수와 정화가 경금한테 실질적인 쓰임의 조건입니다. 이들이 경금의 용도를 설정하죠. 그러면 이들을 보호하는 용도가 뭐예요? 간목이다 이거죠. 간목이다. 그렇게 임수나 정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국토를 하는 겁니다. 진토를 조절한다. 진토로 가는 편인의 현실적 조건, 제극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서 주변 조건을 조금만 가감하면 진월의 경금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진월의 경금은 약한 금이다. 그리고 토생금에 매여 있지 말라. 금이 진토를 얼마만큼 자기 입장에서 조절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